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정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안 중에 하나가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서초동도 뜨겁고 여의도도 뜨겁고 청와대도 뜨겁고, 자, 이런 상황인데요. 이런 검수완박,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강행 처리의 마지막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인물, 이 법안을 상정하느냐 마느냐 그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 박병석 국회의장입니다. 아마 깊은 고뇌에 빠져 있을 겁니다. 어떤 역사적인 소명, 그 앞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될 것인지, 그런 차원입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이게 만약 4월 말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대통령에게 넘겨오면 이걸 어떻게 할 것인지, 공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제의에 붙여서 실질적인 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 이겁니다. 그들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바로 직전 검찰총장이었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지금은 김오수 검찰총장이지만 그 직전 검찰총장이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그렇다면 검수완박에 대해서 누구보다 할 얘기가 많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인 의견도 누구보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습니다. 조용히 있는 것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수를 두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 그쪽에서 뭔가 갈 때까지 한번 가봐. 그런데 일단 윤석열 당선인이 검수완박에 대해서 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요. 지켜보고 있다. 그렇다고 내가 뭐 무관심한 건 아니다. 지켜보고 있다. 그렇다면 윤석열 당선인의 전략은 뭘까요? 일단은 국민의힘은 무력하다. 저지할 카드가 없다. 어떡하겠나? 저쪽이 172석이고 뭐 정의당과 무소속까지 끌어들이면 180석이 되는데 어떡하겠나? 이 깊은 무력감은 국민들의 공감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는 여기서 잘못 반응을 보였다가는 역시 검찰공화국을 사수하려고 하는군 이라는 반대편의 공격을 자초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다 막아서기 위해서는, 그리고 마지막 수를 두기 위한 전략으로는 지금은 침묵을 할 때입니다. 지켜보고 있다. 이제 이 선에서 다 끝나야 되는 거죠.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회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만큼 윤석열 당선인도 지켜보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이 무엇보다 몰두하는 건 오로지 민생 회복이다. 노련하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검수완박, 윤석열 당선인은 민생 회복. 기자들, 언론, 그리고 여의도, 뭐 서초동 여기는 검수완박 때문에 뭐 세상이 곧 내일이라도 두 쪽 날 것처럼 그렇게 큰 근심들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일반 국민들은 관심 없습니다. 검수완박 그게 뭔데? 수사권? 검찰이 갔든 경찰이 갔든 뭐 중대범죄 수사청이 갔든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이래 생각할 국민들이 많이 계십니다. 사실은. 실질적으로 내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데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그게? 밥그릇 싸움인가?
그런데 그런 국면 속에서 검수완박, 민생회복, 이게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민생회복이 이기죠. 민생회복이 이기죠. 바보야. 문제는 검수완박이 아니라 민생회복이야. 그리고 이제 선거는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요. 그 전략에서 이미 윤석열 당선인은 이기고 있습니다. 원내 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면은 원내 2당인 국민의힘은 제도적으로 힘이 없다. 작년 8월에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려고 했을 때 그때는 박병석 국회의장이 그걸 막아줬는데 이번에도 또 그럴 것인가? 그건 모르겠다. 고민은 하겠지만 그때 박병석 국회의장이 얼마나 문자 폭탄을 받고 민주당 내에서도 정말 입에 담지 못할 욕설까지 퍼부었는지 우리 다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당선인은 우리가 할 일은 없다. 우리는 민생 회복에만 전념할 터이다. 이걸 보면은 이게 이제 첫 번째로는 정치적 호재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번에도 역시 입법 독주다. 이제 이게 그런 이미지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6월 1일 지방선거는 민주당을 다시 한번 심판하는 그런 프레임이 짜여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엔 더 승기를 잡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윤석열 신임 내각의 상징적 인물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그런데 이게 검수완박으로 계속 굴러가면 한동훈 인사청문회도 역시 검수완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찬 검수완박 대 반 검수완박.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논리적으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할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그 누구봐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한동훈이에요. 그러면 한동훈의 개인적인 그런 검증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고 오로지 검수완박으로 시작해서 검수완박으로 끝나는 인사청문회, 이걸 가장 바라고 있는 사람은 한동훈.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점까지가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래, 민주당 너희들이 끝까지 한번 해봐. 5월 10일부터 이제 칼자루는 대통령과 법무장관 주는 거예요. 뭐 제3의 기관을 만들든 뭐 제3의 기관을 만들어서 대통령 직속으로 두든 법무부 산하로 두든, 그래, 만들기는 너희가 만들었지만 그 칼을 휘두르는 건 윤석열과 한동훈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검수완박, 그런 흥미로운 요소가 있다는 것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